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선종욱입니다. 이번 학기 제가 이제 아, 비전과 교육이라고 하는 강의로, 즉 다른 사람들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나의 비전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음, 자, 한 번씩 잠깐 소개하고 이 내용이 워낙 많아서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씩 잠깐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자, 먼저 김창희 선교사님 잠깐 말씀하실까요? 아, 볼륨이 꺼졌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서민재님 부탁합니다. 예. 문미라님, 예, 예. 이게 끝까지 들으면서 서로 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시면 다른 분 대화한 거라도 이제 수강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이 무들의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영상 다시 보셔야 과제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 과제하지 않으면요 수업에 어, 본인의 만족이 안 되니까 반드시 이제 다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음, 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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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송권숙님 운전 중이시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박영란님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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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에서 많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에서 늦게 오신 분들이 한꺼번에 영상 강의 듣느라고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마이크를 꺼놓으신 박철우님 잠깐 인사가 가능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들리면서 예, 이게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 같으면은 뭐 그냥 다른 데 안 가시니까 이게 대화가 더 역동적인데 온라인은 쉽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질문하고 답변이 없으면 저 혼자 답변할 테니까 원래 이 코칭 과정이라는 게 질문하고 상대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능하면 제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든지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님 잠깐 들어오셨네요. 김미숙님 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잠깐 드셨는데 예,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비전과 교육이라는 과목으로 나의 비전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건강 그리고 여건, 환경, 상황을 허락해 주옵소서. 잘 배우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기독교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넌 크리스천,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안에 성경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신앙의 내용도 직접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걸 불신자들에게 많이 사용해봤고 또 신자들에게도 사용했는데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에게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의문 가지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다른 분들에게 사역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현지어로 가능하시면 번역해서 사용하셔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현지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꾸준히 들으시면서요. 제가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요. 이게 3일 24시간짜리인데 이걸 5일에 20시간 줄이니까 4시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21챕터였는데 한 챕터는 제가 내용을 뺐어요. 그건 이제 성격과 관련돼서 그건 뺐고 다른 챕터로 이제 23시간은 20시간으로 이제 줄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제가 그 강의안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겠는데 제가 줌에서 선민재님 좀 꺼주세요. 예. 제가 이제 예. 줌에서 제가 화면 공유는 제가 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이거 OBS에서 화면 공유를 하면 여러분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 비전과 교육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우리가 자 먼저 라이프 코칭 삶의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라이프 코칭을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의 인생 설계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인생을 미래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설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죠. 이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실천이에요. 저도 실천이 잘 안 됩니다. 마음은 먹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실천하도록 자기 동기부여, 다른 사람 동기부여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실천하면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참여 수업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일 20시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안에 내용들을 익혀두고 강의안을 갖고 있으면요 다른 분들에게 뭘 하냐면 질문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들에서 강의안 다 내려받으셨죠? 내려받으셨으면 손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안 다 내려받으셨나요? 강의안 내려받으셨으면 박영란님 강의안 내려받으셨으면 손 한번 드세요. 무들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무들에 들어가면 제가 강의안 다 올려놨어요. 아니면 그러면 여기에 제가 강의안이라도 일단 1강이라도 올려놔서 1강이라도 올려놔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 메시지로 파일 있군요. 예스. 제가 1강이라도 올려놔서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빨리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1강 그리고 1강 올라갔고 2강 올리겠습니다. 2강까지 올리면 오늘 강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강의안을 이게 펼쳐놓고 함께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강의 한 번부터 설명할 테니까 계속 설명 들으시고 또 강의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드레는 제가 10강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10강까지 과제물도 다 올려놨어요. 무들 반드시 오늘 수업 마치고 접속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드레 박철우님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무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숙님 무들에 계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 코칭 과정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인드를 형성해야 되죠. 우리의 이 태도 자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인드는 있는데 내가 기술 스킬을 못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스킬까지 함께 익히는 과정입니다. 여기 한국어 선생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실제로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을 익히면요 그때 수업할 때 학생들의 학습자들의 동기부여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중학교 선생님들에게 워크숍을 했는데요. 중학교 선생님들 교육학에 관해서는 뭐 전문가들입니다. 현장 교육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현장 교육이 어떤 상황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가졌던 그 원리나 원칙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수업을 다시 이런 과정을 듣고 아이들에게 질문하는데 아이들의 삶이 생각이 변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를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의 원본도 보여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도 그 영상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또 뭐 옛날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영상 많이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영상 강의, 영상 수업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윤정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켜져 있는데 예 잠깐만 인사해 주세요. 네. 예, 얼굴은 보여주시기가 어려운 모양이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은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실습을 못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영상을 들으시면서 강의록을 펼쳐놓고 과제물을 펼쳐놓고 실습해야 합니다. 실습해갖고 그 실습이 과제물인데 과제물이 제출되어야 여러분들에게 학점이 나가고요. 과제물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습을 했다라고 하는 인정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에 들었으니까 반드시 성과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의도가 무엇인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듣고 학점만 하면요. 지나가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강의 준비할 때요. 10년 전에 제가 이 강의를 대한민국 이렇게 휩쓸고 다녔는데 저 이 강의 준비할 때 2년 걸렸어요. 2년 걸린 강의인데 해외 분들에겐 제가 별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오래된 강의로 전 다시 리바이벌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 너무 오래됐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래되었어도 삶의 중요한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의 그 인터넷 기술은 너무 바뀌어서 작년만 해도 그 챗GPT가 나와서 뭐 난리가 났어요. 재작년에는 메타버스가 나오고 작년에는 챗GPT가 나오고 올해 또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올해 챗GPT는요 아예 그냥 화면 보고 서로 대화하는 생성형 AI가 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요 개인의 삶의 원리는 오래된 고전으로부터 배워갈 수 있습니다. 모듈 7가지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있거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듈로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다 현장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어떤 강의안들을 만들 때 이렇게 모듈로 구성하면 학습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게 이 정복해가는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안도 모듈로 만들어야 되죠. 저도 공인 한국어 교사예요. 저도 공인 한국어 교사지만 한국어 이 수업도 보면 이렇게 모듈로 만들고 그 안에 발음법, 그다음에 이해하기, 또 표현하기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과목도 만들고 그 과목이 몇 개가 모여갖고 아니, 과목이 아니라 클래스 챕터도 만들어 놓고 몇 개가 모여서 모듈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듈도 어떤 체계가 있죠.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레포라고 말하는데요.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RAPPORT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라포라고 말하기도 하고 라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레포를 말해서 1단계는 릴레이션십, 2단계는 어웨어니스, 3단계는 플래닝, 4단계는 퍼포먼스, 5단계는 오버컴, 극복하기, 6단계는 리뷰, 되돌아보기, 7단계는 트랜스퍼, 한 단계 올라가기,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정도 원래는 이제 3일짜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1, 첫날은 마이 리얼리티, 나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 날은 액션 플랜입니다.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계획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날은 점프업입니다. 실제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액션 플랜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이 좀 빠르지만 이게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는 바람에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대화할 때는 제가 대화를 청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Fuck is life coaching? Fuck is life coaching? Life coaching really means you're taking action steps to transform your life. If we had all had coaches 100 years ago, the world might be in a different place today. It's a revolutionary new professional relationship.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Fuck is life coaching? Life coaching really means you're taking action steps to transform your life. If we had all had coaches 100 years ago, the world might be in a different place today. It's a revolutionary new professional relationship. 예. 자, 여러분 뭘 보셨나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뭘 보셨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짧은 거 보여드리고 제가 왜 갑자기 뭘 봤냐고 질문하죠? 네. 예. 이 코칭이 실제로 잘 이루어진 곳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경영자들에게 코칭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경영자들에게 코칭을 하다가 보니까 경영자들이 전부 다 자기 가정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생활의 어려움, 자녀를 키우는 내 어려움, 이걸 토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경영자들이 자기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경영자 코칭이 라이프 코칭으로, 비즈니스 코칭이 라이프 코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영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중간 관리자들이나 하급 관리자들은 아직 성공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정 문제보다는 또 미래의 문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코칭이 그 사람의 현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 함께 합쳐져서 이제 라이프 코칭이 만들어지고 주로 개인 상담 심리학자들이 코칭의 기법을 배워서 라이프 코칭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라이프 코칭이 뭐냐라고 이제 답변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라이프 코칭은 뭐 같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라이프 코칭은 어떤 것 같을까요? 전혀 모르는데 예상을 해보는 거죠.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답변할까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목회자고 또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요, 이게 그 삶의 이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은 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삶의 전체를 통찰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삶의 전체를 통찰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코칭을 배우고 나서 그 배움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제가 이 코칭을 다시 공부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있거든요. 시온의 대로. 근데 저는 배움의 대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정보를 필터링하고 그 진실을 보는 눈도 생겨났어요. 근데 그거는 제 입 바깥으로 다 바로 말하면요, 이게 딴지가 많이 들어와요.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바른 소리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겼어요. 물론 바른 소리 할 때는 합니다. 근데 바른 소리 할 때는요, 상대방과 관계를 끊어야 될 때 아예 바른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건 이제 저하고 가치관이 전혀 안 맞아서 그 사람과 상대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피곤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그 사람과 끊어버립니다. 가족이 아닌 바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 너무 라이프 코칭을 하고 나서 제 성격이 좀 변했어요. 통찰하는 능력도 생겼지만 아주 냉정함도 없지 않아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관계를 끊을 때는요, 저보다 동급 이상과 끊지, 저보다 좀 약하다거나 저보다 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 잘 안 끊습니다. 저보다 이 동급 이상 돼갖고 저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는 가치관이 안 맞고 제가 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라이프 코칭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었고 또 다른 사람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이 저에게 힘이었는데 신앙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통찰들, 물론 전문 지식은 어떤 특별한 학문과 어떤 영역의 전문 지식은 아닐 수 있었지만 저에게 그 수많은 통찰을 가져다 준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라이프 코칭을 받기도 했지만 이 라이프 코칭의 이 수많은 서적들을 탐독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의 어떤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남의 것을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2년 이상 수많은 책들을 탐독하고 영어 책들 한 500페이지 되는 영어 책들 번역해가면서 탐독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과정이기도 하고요.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뭘 기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금요일까지 마치고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박영란님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말씀하시기는 어려운가 봐요. 예. 하여튼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 또 성장뿐만 아니라 성공도 필요하는데 성공 그러면 뭐 그냥 갑자기 그 경기를 일으키는 분도 있는데 이건 이제 성공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라이프 코칭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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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 한 내려받으시면요 수많은 툴kit들이 있습니다. 워크시트들이 있어요. 이 워크시트는 교회에서의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모아갖고 소그룹으로도 이 워크시트를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어 하는 학생들은 워크시트 보고 다 이해를 할 텐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번역해서 워크시트를 사용해 보면요. 이 학습이 말로는 어려울 땐 워크시트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워크시트를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또 후배들에게도 워크시트를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현장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도구들 전쟁터에서 보면 무기라고 말할 수 있죠. 도구와 무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요. 워크시트가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즉시 워크시트를 사용하고 뭔가 플렉서블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 자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안에 워크시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질문들을 보시고 이 질문들을 익혀갖고 워크시트를 사용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이 커피 마시다가 질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식 모임에서 워크시트를 사용할 때는 질문이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 질문 가능하면요. 그 질문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이 정보를 알기 위한 어떤 개괄적인 그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서 소그룹에서는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속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고 이게 말을 퍼뜨리지 않아야 돼요. 그걸 이제 안정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진 말아야 돼요. 교육 현장에서 사례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사례로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누군지 모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안정성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자기의 속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제가 잠깐요 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잠깐요 여기 예. 여기 여러분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 되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케이스 스터디에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볼 줄 아는 관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나 척도도 관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되는 환경에서 성공을 정의하는 긍정적인 관점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적인 코칭을 이루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 혹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면 제 목소리만 화면이 커지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화면이 좀 커집니다.
제가 이거 화면 공유하고 뭐 이제 자꾸 이거 만지는 게 좀 제가 이게 시간이 걸려서 제 목소리만 화면을 커지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냥 뭐만 하냐면 제가 제 목소리만 화면을 커지게 한번 해볼까요? 예. 됐습니다. 발표자 보기, 예. 발표자 보기 하는데 여러분이 보이네요. 저에게서는 여러분이 보이네요. 예. 몰입형. 갤러리. 나만 크게. 왜 발표자 보기가 여러분이 크게 보이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발표자 보기 하세요. 저는 갤러리로 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건 본인마다 얘기가 다르죠. 혹시 여기서 답변을 다 못하시면 이 강의하는 여러분 하나 복사해 두신 다음에 원본은 남겨두시고 복사한 거에다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마다 전부 한 번씩 써보셔야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 코칭하는데 역량이 생깁니다. 이거 보고 안 돼요. 저는 이거 공부할 때 정말 누구의 답변을요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고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성공의 정의는 뭐냐? 어떤 사람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성공은요 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인가요? 이 사람이 말해요. 인간의 욕망은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대요.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현대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전부 타인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욕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직업도요.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걸 원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공을요. 그림을 보고 표현하다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공을 그림 보고 표현하는 거죠. 그림을 보도 성공하는. 비전은요. 비전이 뭐냐면 비디오예요. 비디오가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도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듯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머릿속의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어떤 이 돌을 조각하는 사람에게 누가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조각을 잘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 돌멩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 안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도려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도려내는 것이 성공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이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조각가가 조각하는 모습. 저는 손재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공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 이사할 때 선반 제가 다 짰는데요. 딱 보면요, 저 선반 어떻게 짰겠다고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보면요, 머릿속에 먼저 그려지고 그게 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도요, 머릿속에 그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성공하려고 한다면요 인간관계 원칙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성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원칙, 나는 뭘 갖고 있느냐, 어떤 인간관계 원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는요, 식성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밥 먹을 때 아무리 식성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먹어도요, 끝나고 나면 배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한 사람과 밥 먹으면요, 배탈 나요. 보통 이 결혼하려고 하는 남성들이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 어려운 장인아빠 이렇게 밥 먹으면요, 불편하고 끝나고 나서 막 속에 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요, 전혀 탈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는요, 이 편안한 사람과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관계나 또뭐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랑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원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의 성공 계획이 나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네? 구체적으로 내가 성공 계획을 내가 마스터 플랜으로 짜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스터 플랜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 이 플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해외에 나가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플랜이 있으니까 지금 뭐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해요. 최대한 어디까지 70, 80세 될 때까지 마스터 플랜들이 어떤 종이 위에 잘 적혀 있다면 필요할 때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공은요, 측정이기도 합니다. 성공은 측정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공을 내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측정이라고 하는 메저러블 측정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경영자들에게 즉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나 뭐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측정을 하잖아요. 교육 현장에서도 측정을 하죠. 교육 평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교육 평가죠. 우리나라엔 사실은 이 교육 평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제가 이 한국어 교사 과정을 들으면서 그 한국어 교육 평가를 들었는데요. 이 교육 평가 이론이 전부 미국에 있는 걸 그냥 영어 평가에 있는 걸 그냥 가져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 아직 이 한국어 교육 평가의 영역이 아직도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게 교육 평가거든요. 근데 교육 평가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평가가 어려우니까요. 수능 시험 뭐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아지는 거죠. 교육 평가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에 대한 나의 평가. 이 지표도 때로는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내게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뭐 누구에게 돈을 주고 나의 성공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코칭을 받는 거죠. 경영자들은 뭐 돈도 많거니와 자기 회사에서 다 돈을 대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은 합니다.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친구,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으면요, 서로 이걸 공유하고 서로 돕자고 약속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부부간에 되면 최고예요. 근데 부부간에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에게는 뭐 이런 친구가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뭐 기도해주기도 하고 또 뭐 늘 이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또 가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프레이즈라고 하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셨네요. 예, 일단 오디오에 연결되면 일단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놓을 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안 되면
셀프 파트너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나를 질문하고 어떻게 해요? 파트너가 돼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나를 측정하고 내가 답변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온라인 과정이라서 다 답변하기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거 내용에 답변을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가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엔 이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게요. 그 시편에 보면요 3번이 연거푸 나와요. 그게 자기 분리 분아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분리의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할 때 강의 마치고 나서도 혹은 여러분이 한국어 수업 마치고 나서도 오늘 내가 제대로 했나? 라고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죠. 남이 나에게 평가하는요. 좋게 평가하면 기분 좋고 박하게 평가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박하게 평가하면 나 스스로 창피하긴 하지만요.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성공할 때는요.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자원. 리소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것이 자원인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좋은 환경이 자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넉넉한 시간을 가진 것을 자원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자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는 툴킷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요, 네? 그걸 자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원이 아니라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나의 성공 경험도, 성취 경험도 자원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왜 공부를 못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공부에서 성취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나는 공부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공부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에 대한 성취 경험이 상당히 좋아요. 공부에 대한 성취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에 대한 성취 경험에서요, 성공하는 그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요 잠시 비디오 캡처해서 캡처 잠시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 얼굴이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얼굴 보이도록 제 얼굴을 좀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작은 것 하나라도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과거에 내가 성취했던 경험들인데 그것들이 뭐냐면 나의 자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성취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성품이 내성적이고 뭐 얘기하다 보면 아주 유머러스하기도 하는데 내성적에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도 않아요. 근데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꿀벌 선물을 주면서 내 자식 좀 이 과정에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성취해본 적이 없대. 그때요 대학원 석사야.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대학 졸업했어요? 졸업했대. 졸업장 받은 거 성취 아니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네? 그러는 거야.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거 그 성취 아니냐고. 성취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졸업장 받은 거, 자격증 받은 건 성취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성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를 비교하면요, 비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요, 나도 나를 비교하면 남과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성취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삶의 자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지금 일자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뭔가 누군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미 다 성취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원인 거예요. 이 자원을 내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도 있는데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 다른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또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자원을 확보할 조달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원을 조달해 볼 수 있어요. 백만장자가 스승을 만났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당신의 행동 지침이 되어 당신을 이끌어줄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까? 예, 백만장자 중에는 3명의 스승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백만장자들에게는 스승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공의 파트너 중에서 이제 코칭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코칭은 나의 잠재력, 가능성을 키웁니다. 제가 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잠재력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잠재력이 무슨 뜻일까요? 네,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예. 내면에 얘가 딱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딱 숨어 있어 갖고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도 잘 안 보이고 또 나도 이 갖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뭐냐면 이거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거 되겠어요. 당신 그 희망이네요.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직 비현실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잠재력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잠재력이 내게도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의식하면 그러면 나에게 보다 구체적인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코칭은요, 다른 사람을 코칭하잖아요. 내가 셀프 코칭을 하면 내 안에 잠재력과 그리고 가능성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48분이 됐거든요. 11시에 시작해서 제가 막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12시 30분까지 2강을 마쳐야 돼요. 12시 30분에 이제 쉬었다가 1시간 후에 1시 30분에 제가 2강 들어야 되니까 12시 30분까지 제가 1강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강 마치기까지 제가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자, 1강을 12시 3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나의 인생에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해보면 나에게 미래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희망이죠. 희망.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내가 이거 있으면 내 미래가 지금보다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희망. 말입니다. 이거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요. 반드시 워크시트에 여러분 교환에 강의 안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자 인생입니다. 적어야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요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 적었어요. 다 적게 했어요. 거기 참석해서 강제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내게 있느냐. 한국어 선생님이면요 한국어 교환을 만드는 저작권 어떤 한국어 교재를 쓰는 저자가 될 수도 있죠. 제가 해외 학생들에게 토픽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토픽을 제가 가르쳐서 영상도 찍어놨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공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토픽의 그 교재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강의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요 그게 저작권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공개를 못해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려줄 뿐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만든 교환이라면 저작권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뭐예요? 나도 시도하면 교환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직면해 본 적이 없어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질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너의 미래의 가능성이 뭐지? 라고 물어봐요. 근데 가능성이 무엇인지 가능성의 단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조차도. 그러면 무엇부터 뭐냐면 자,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냐? 네, 알고 있다고 하면 무슨 뜻이지? 물어보는 거야. 가능성에 대해서 그 사람과 나와 이 가능성의 개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죠. 당신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죠. 그럼 하나만 대답할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몇 개를 대답해 보는 거죠. 가능성을 대답해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능성 중에 가장 기대하는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예. 왜? 그래야 실행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예. 물론 이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해서 지나칠 필요는 없죠. 그냥 그것도 들어줄 수 있어요. 다만 그 뜬구름 잡는 가능성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밀리언셀러 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뜬구름 잡는 가능성이죠. 그럼 그 뜬구름 잡는 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작은 가능성. 그것을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다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말할 때에 이 범위를 좁혀가면서 구체화시켜가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리더된 사람들의 프로세스,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정도, 이거 뭐냐, 세 가지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확신하는 정도를 1부터 10까지 점수로 한번 기록해보자. 나 이거 반드시 사용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라고 하는 거 10, 아 이거 안 될 거 하면 1,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노총각 전도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전도사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결혼해야 된대. 근데 지금 저기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 없대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그러면 여자친구 6개월 안에 여자친구를 만들 확률이 1부터 10까지라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5 정도가 된대. 5 정도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과 함께 온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픽픽 웃고 있어. 예. 이제 픽픽 웃고 있는 의미를 저는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측면에서 5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그랬더니 가능성이 없는 거래요. 전도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성을 만나는 게 불안하대. 왜 불안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헤어지자고 말할까 봐 불안하대요. 아이고 세상에.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자기는 여성과 만나갖고 자주 헤어졌대. 그러니까 또 헤어지는 아픔이 생길까 봐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면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결혼도 못 하지.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이 내면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만나갖고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뭐. 헤어지면 뭐 대한민국의 여성이 자기 혼자 그 사람 혼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집신도 제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을 갖고 또 실패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나의 가능성에 1부터 10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거 아까 내가 뭐 이렇게 한국어 토픽 교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1부터 10 하면 현재로서는 한 3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면서 이게 필요하겠다. 근데 현재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저니까 실제로 한번
토픽 1, 2급만이라도 제가 만들어 볼 참이에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토픽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다 짜집기 하면 돼요. 그거. 수없이 많은데 토픽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토픽 문제 1, 2급은요 한국 사람들요 만들어내는데 하나 어려움 없어요.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문제 유형만 알면 되니까. 유형만 알고 유형만 이렇게 만들면 그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중요한 건 내가 가능성을 갖고 이거를 시도할 때 뭐가 생겨나냐면요. 반드시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생겨요. 블록 혹은 obstacle이라고 말하죠. 이 장애물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성공은요. 나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아까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총각전도사 장애물이 있어요. 뭐죠? 내면에 실패에 대한 불안감, 가능성. 그게 장애물이에요. 내면의 장애물. 그때 내면의 장애물만 있어요? 아니 외부적인 장애물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때로는요 성경에 보면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다고. 가족이 장애물이기도 해요. 왜냐면 가족이 그거 되지도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하여튼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럼 뭘 또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그래? 또? 그거 안 되는 거 뭐 털어 해?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목사님이 그런 말 했는데요. 내가 두고 보십시다. 물론 그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 저는 두고 봅시다 해갖고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과정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 안엔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성공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애물도 있고요. 내면의 장애물도 있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자본의 부족함도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3포, 7포 이러거든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죠, 연애 안 하죠, 애기 안 낳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집 한 채 만들려면 안 먹고 안 쓰고 10년 월급 모아도 이게 집 한 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환경을 보고 이거 어렵다, 안 된다, 그냥 현재를 즐기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현재라도 잘 즐기면 미래가 좋을 텐데 현재가 잘 못 즐겨지면 미래에 사회적인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즐겨도 잘 즐겨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저는 저의 삶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모험심이에요. 네? 모험심인데 저는 해외여행 가면요 무조건 그냥 모험을 합니다. 작년에 가을 강의를 마치고 성지순례를 했어요. 우리 바이대학교 학생들,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분들, 카자흐스탄에 오신 분들, 학장님들 다 거기 성지순례 만났어요. 저는 해외여행 가면요 제가 혼자 운전하고 다닙니다. 성지순례 마치고 폴란드도 넘어갔는데 폴란드에서 2박 3일 동안 제가 혼자 같이 모시고 간 분들 저와 함께 저 혼자 운전해가지고 폴란드로 운전해갖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모험을 제가 어드벤처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내 안에 어떤 잠재된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도 많아요. 이런 장애물들 제가 얘기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나의 가치, 가능성의 종류 리스트, 장애물의 리스트 이런 거 다 열거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될 거죠. 자, 그다음에 장애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열거하지 않고 이거부터 먼저 해보라고 하는 거는 성인학습의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들은요 먼저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써놓고 나중에 답변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당신의 성공을 막는 어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비난, 비판, 또 그다음에 그 비난에 대응하는 나의 자세, 또 혹은 나에게 어떤 수치감을 주는 어떤
그런 나만의 비밀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수치를 밝힐까봐 두렵고 염려해서 그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는 뭐 이런 비윤리적인 해결 방법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해결 방법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 문제, 내 장애물을 해결하는데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나 아닌 사람들. 예?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편지를 보낸다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무조건 보내는데 이게 편지가 읽혀지기도 하고 또 답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촘스키를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가요. 촘스키에게 이메일을 수천 통을 보냈대. 근데 결국 나중에 촘스키로부터 답장이 오고 촘스키가 그 사람을 만나러 한국에 왔다는 거죠. 물론 초청장을 보내고 뭐 그다음에 촘스키가 강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그 촘스키에게 사례비를 얼마 지급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노엄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한국에 와서 강의한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걸 이루어낸 사람 뭐야? 촘스키에게. 촘스키가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촘스키에게 접근하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아빠 회사에서 소풍 하루 1일 수련회를 가는데 아빠가 오빠는 데리고 가고 자기는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 못 갈 바에는 아빠도 못 가고 오빠도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갖고 갑자기 회사 대표님 전무님인지 사장님인지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냐? 아빠 핸드폰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전무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무님이 회의하는 중인데 전무님이죠 하고 애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지? 그러니까 아무개 딸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번에 회사에서 뭐 소풍 수련회를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 수련회를 가는데요. 우리 아빠 못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요 오빠만 데리고 가고 나는 안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전무님이 껄껄껄껄 웃다가 그래 그러면 너도 데리고 가면 되겠니? 그러니까 네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 옆에랑 회의하는 임원들이 다 웃었다고. 이게요 이제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왔고 그게 이 방송에 들린 적이 있어요. 애기는요 내가 못 가니까 그 못 가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전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미담이긴 하지만 애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안 될 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애기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전무님이라고 생각하고 전무님한테 시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공을 도와줄 인생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요 사실은 학습자이기도 하지만 인생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코칭은 성공을 위한 인생 파트너의 필요성, 효율성 이걸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잠깐요 요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 내가 도움받았던 사람 누굴까?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도움받았던 여기에 적는 건 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사례를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 도움을 주었을 때 이름, 사건의 핵심되는 단어 이거 적어보는 겁니다. 한 3개 정도는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삶에서의 나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름을 한번 열고 해보자. 저는요 새벽 3시에도 한번 전화 받은 적이 있어. 새벽 2시에도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전화 받았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어요. 그래 뭐 참결에 들어줬지. 나중에 들어줘서 고맙다고. 지난주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점심 먹고 막 더워갖고 지금 상의를 이게 벗고 런닝샷만 입는데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장인데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손녀딸이 왔어. 깜짝 놀랐어. 근데 기도하고 가도 되냐고. 기도하고 가라고. 근데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하길래 제가 질문했어요. 기도할 거리가 있는가 봐 하고 물어봤어요. 20살짜리 여학생에게. 그랬더니 갑자기 펑펑 울어. 그래서 내가 왜 우냐고 묻기는 그렇고 아이고 눈물 나는 일이 있네.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 그러고 이제 손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교회 왔는데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은퇴 목사님이 추석날 엄마하고 싸웠대. 추석날 20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싸웠대. 이 아이가 이 인터넷에 게임 캐릭터를 그리는데 주인공 캐릭터를 그리는 아이예요.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는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 강의를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월 한 400, 500씩 버는 아이예요. 20살짜리 아이가 미술고등학교 나왔고. 근데 엄마한테 혼나갖고 펑펑펑펑 우는데 어저께 나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나는 네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고맙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할머니 나중에 은퇴 목사님이 아이고 엄마한테 혼나갖고 그렇게 울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 단순한 요 사건 하나라도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던 일들이 있는 거죠. 얘기하면서 그 도움을 줬던 일들, 그때 일들 중에 뭘 하냐면 그때 내가 뭘 했느냐, 무슨 질문을 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이 다 뭐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현재 삶에서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몇 명 있느냐? 새벽 1시에 이야기 2시에 전화했던 그 친구 다 들어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의 인생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 점검. 자, 여기 나의 인생 점검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잠재된 능력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래에 나에게는 잠재된 능력이 이 아래에 있습니다. 마우스 보이나요?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능력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협력하게 되고요. 또 나 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 중심의 잠재된 능력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된 능력을 해결할 때 나 중심으로 하면 외로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이 외롭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잠재된 능력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면 후원받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해결할 때 어떻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후원받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분이네요. 이제 9분이니까 이거 오늘 제가 지금 250cc 바이크 모터를 달아갖고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진행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코칭에 있어서 성공이 뭐냐? 아까 성공이 뭐냐라고 제가 질문했죠. 근데 여기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이 뭐냐라고 하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성공은 나와 시대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 사이트도 있어. 그 미국의 에포크 뉴스라고 하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 사이트예요. 근데 에포크 뉴스에서 말하는 게 그 어떤 사람은 글로벌 언론이라고 했고 거기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는데요. 제가요 이 에포크 뉴스를 믿는 나의 친구에게 당신 그 중국의 파룬궁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아냐? 그때 안다고. 파룬궁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 나쁘지. 그 에포크 뉴스를 만든 사람이 파룬궁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파룬궁이 그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었어요. 그거 에포크 뉴스라고 만들었는데 에포크 뉴스가 만든 그 이 뉴스가 뭐가 되냐면요. 미국의 트럼프 강력 지지자야. 공산당을 싫어하니까 강력 지지자야.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이 뭐 트럼프가 뭐 투표 조작 당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에포크 뉴스에서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뭐 그걸 얘기하는 거여서 제가 믿든 안 믿든 당신은 자유인데 중요한 건 당신의 근거가 뭐냐면 에포크 뉴스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가짜 뉴스 만든 사람이 지금 가짜 뉴스로 만들어갖고 돈 번 사람이 지금 저기 우리나라 그 장관 지명됐어요. 대한민국에 자기는 뭐 언론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가짜 뉴스 그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온갖 지저분한 가짜 뉴스가 와 엄청 많아요. 근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믿어. 가짜 뉴스를 잘 믿어요. 물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나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 전부 가짜 뉴스들을 믿어요. 그리고 상대편 뉴스 다 가짜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시대와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쪽의 뉴스를 너무 많이 듣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시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객관적인 시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역량과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내가 자격을 받는 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무엇이고 내가 누구하는 이야기가 잘 되지만 내가 누구하는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정의 중에 객관적 인식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나에게 있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분명한 목적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내가 사람을 만나면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목표도요. 내가 오늘 여러분 다 교사들이거든요. 수업에 들어갈 때 나 수업 강의안 짤 때 오늘 수업의 목표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지난 학기까지는 그날 하루 강의의 목표 챕터마다의 목표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전체 과목의 목표를 앞에다가 다 얘기해놓고 실라부스에도 다 목표 얘기해놨어요. 목적과 목표를 다 얘기해놨어요. 그 실라부스가 교육 계획안 실라부스가 다 이렇게 목표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의 목표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 분명한 것, 이것도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가치관에 부합한 비전을 세워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가치관에 부합한 직장을 가진 사람, 직장 생활이 아주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자기 가치관에 부합한 어떤 자기만의 작은 공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열심히 놉니다. 돈도 뭐 많이 못 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가진 게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그때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치관에 부합한 비전을 세우는 것 이게 성공. 그다음에 이제 열정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제 우리 강의 내용 중에 열정 리스트가 있거든요. 열정. 그러면 열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제 열정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열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네, 예. 어떤 일에 대해서 힘든지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열심히 하는 거 좋은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하루에 그 일을 하면서 3시간을 자는데도 피곤치 않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집에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사실은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앙망하는 믿음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피곤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아이디어가 계속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칭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칭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코칭, 이 강의 한 짜고 이거 할 때는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제가 코칭으로서 경청과 관련된 책을 썼을 때는요, 8월 달이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더운 여름 8월 달 제 옥상 서재가요, 그냥 완전히 그 한증막이었어요. 에어컨도 없는 한증막이었는데 그 한증막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땀을 흘려가면서 책을 썼어요. 한 달 만에 책 썼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오,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같이 어떤 내용들이 솟아나고 그 어떤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억되고 그래서 계속 짜맞추고 그래서 제가 썼더니 나중에 그 책 본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전화가 왔어. 아, 이렇게 좋은 책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밥 사겠다고 그러더니 밥 사겠다라고 말만 하고 연락을 안 해서 밥은 못 얻어 먹었어요. 열정은요, 피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뇌의 활성화 작업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다 나쁘게 평가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고요. 좋게 평가하면 야, 저 사람 몰입력이 대단하네 그래요. 몰입.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기 직업, 자기 그 일에 대한 몰입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몰입을 해야 어떤 그 필요한 성과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아침 9시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일 시작하는 게 뭐 한 9시 30분이고 9시 50분 되면 그 일에 몰입한다라고 하는데, 뭐 일본 사람들은 9시 땡 하면 일에 몰입이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몰입해갖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면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TV 볼 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리면 TV에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열정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나는 열정이지만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특수한 영역 대상이 있거든요. 그 영역과 대상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는 거죠. 찬송하는 사람은요, 찬송 하루에 10시간 불러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찬송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슨 열정이 있냐면요, 조각의 열정이 있어요. 10시간 동안 조각을 해요.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이런 그 열정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열정이 있느냐? 저는 하루에 16시간 강의해 본 적이 있어.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16시간, 나 시간이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16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이 4시간 해갖고 20시간밖에 딱 강의가 없다니까 그 20시간에 16시간 동안 자기들도 잠 안 잘 테니까 강의해달래. 그래갖고요, 16시간 동안 진짜 하루에 20시간에서 4시간 딱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강의했어요. 그때는 하나도 안 피곤했어. 근데 끝나고 나서 피곤했죠. 어디 가는데 운전하는데 졸려서 혼났어요. 근데 16시간 동안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땐 열정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공은 패턴을 만드는 패턴. 이 반복하는 어떤 이 반복 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패는요, 실패 패턴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패턴이 실패의 방향으로 가는 건 실패고요, 성공의 방향으로 가는 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어야 돼. 나의 패턴, 나의 삶의 패턴. 우리는요, 다 삶의 패턴이 있어요. 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언제 밥 먹고 언제 직장하고 언제 수업 들어가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뭐예요?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만의 리더십이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리더십과 브랜드. 여러분이 그 사역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코칭해서 뭔가 성취하도록 만들어냈다면 여러분의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 찾아가라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돼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딱 형성이 됐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낫는 막 그냥 사람들의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막 데리고 왔죠. 예수님 말씀과 사역에서 그냥 브랜드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브랜드를 나는 인자는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놨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딱 형성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명칭이 되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자 서민재 선생님이 한국어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사인데 한국어 교사라고 하는 이 명칭 말고 한국어 학생들이 저 선생님 딱 하면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떠오르는 느낌, 그 느낌이 브랜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은 참 신앙인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런 나만의 리더십과 브랜드가 나의 사역 현장에서 성취된다면 그것도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이나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 네, 발견하는 거죠. 근데 발견했을 때 그냥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감동해 주는 거예요. 감동해 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여성들이 이런 걸 잘해요. 누가 뭐 이런 걸 하면 어머 어쩜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뭔가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어머 어쩜 이렇게 잘해? 이걸요 심리학적으로는 앵커링이라고 말해요. 앵커가 뭐냐면 배에 닻을 내리면 배가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리액션, 이걸 앵커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걸 참 잘해. 어머 어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말하는데 남성들은요 박수 한번 딱 쳐주는 거죠. 와 이렇게 이런 어떤 탄성을 질러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 상대방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의 내면 가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면 가치. 그 사람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숨어 있는 가치. 이거요, 우리가 이제 코칭 과정을 마치면요, 우리가 반점쟁이가 돼요. 반점쟁이가. 인생을 오래 살면 반점쟁이가 되죠? 예? 근데 반점쟁이가 돼도요, 뭔가 그냥 동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식이 아니라 속으로 저 사람은 어느 면에 어떤 능력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저는 그런 가치관을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1억 원이 생겼습니다. 묻습니다. 1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달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의 여행 경비가 생긴 겁니다. 지금 1억 원의 여행 경비가 생기고 한 달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한 달 동안 1억 원을 갖고 여행을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나에게 1억 원의 여행 경비가 한 달 동안 여행 갈 수 있는 1억 원의 여행 경비가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전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전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1억 원 갖고 나는 어디로,
누구와 여행을 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을 들으면요, 그분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가치관이 나옵니다. 작년 봄에 이 바인대학교 강의를 하신 김항한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80대 어르신이 선교사 목회자가 살면서 꼭 한번 해야 할 일, 이거를 이제 선교사 버킷리스트를 강의하다가 성지순례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성지순례 보면 손 들어봐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 강의에 참여했는데 30여 명 중에 학생 중에요 5명이 강의 손을 드는 거예요. 25명 보고 깜짝 놀랐어.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선언을 하시는지. 여러분, 강의 경비는 내가 다 댈게. 먹고 자고 여행하는 거 경비는 내가 다 될 테니까 여러분 항공권만 가지고 성지순례를 하십시오. 성지순례를 오세요. 그럼 내가 다 댈게. 그래서 작년에 바인대학교 성지순례가 생겼어요. 실제로 한 36명 모였어요. 총장님 포함해서 여러분 그 임수시 선교사님, 또 카자흐스탄 학장님, 키르기스탄 학장님, 베트남 학장님, 뭐 죄 오셨어. 하여튼 저기 조지아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요 딱 비행기 표값만 갖고 왔어 진짜. 그리고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도착하는 택시비까지, 밥 먹고 택시비까지, 출발하는 택시비까지 그냥 몽땅 그분이 다 됐어요. 당신이 1억이 있었으면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모금을 하러 다니시는 거야. 저도 우리 교회에서 150만 원 됐어요. 모금을 하러 다니시는데 당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돈 내겠다고 하다가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안 내고 그냥 저 애들 말로 그냥 입 딱 닫고 쌩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내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는 분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나 은퇴했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연금 받는 거 좀 빼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이 뭘 싸가냐면 저걸 싸가는 거야. 여기서 음식을 싸가는 거예요. 당신이요 메뉴를 다 짰어. 남자 목사님이 메뉴를 다 짜갖고 우리 집사람 보고 메뉴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요 목사님 도와드릴까요? 아니 당신 혼자 하겠대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하는 회사 직원들, 그 아래에 있는 회사 직원들 불러갖고요, 사모님하고 당신하고 힘들으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끄는데, 비즈니스 클래스에 20kg, 30kg짜리 짐 6개를 실을 수 있거든요. 6개에다가요 반찬을 다 싸왔어 거기다가. 예? 하여튼 8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몽땅 싸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그 현지의 그 선교사님, 사모님, 그다음에 오셨던 그 여성분들이 몽땅 그냥 다 투입해갖고 당번이 돼갖고 아침, 점심, 저녁 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한식으로 밥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1억 있었으면 그분 걱정도 안 했겠죠, 그죠? 제가 이거 써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어디로 가겠냐면 유럽에 미술관 순례를 하겠다. 그럼 이분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트레킹을 하겠대. 이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남미 여행을 하겠대. 이런 이 안에 그 사람의 가치관들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하는 것도 뭐예요? 성공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세우고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면서 축하하는 것도 성공이고요. 또 나의 지속적인 변화와 패턴을 갖는 것 성공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성공의 확신을 갖는 것 자체도 성공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정해진 목표를 꾸준히 실천해 옮기는 것, 건강한 자존심을 세우는 것, 기타 등등. 아이고 지금 30분 됐네요, 여러분. 제가요 그냥 입에 오토바이 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시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용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이거.
네네네. 네. 네네네. 네. 네네. 네네. 아, 뭐가 자존감이 낮은데. 아, 가능성이 낮은데. 음. 어.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기 인식 과정에서 내가 바로 얘기했을 때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얘기해도 되겠냐. 내 생각을 얘기해도 되겠냐. 해달라고 하죠. 근데 내 생각을 얘기했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도 듣겠냐? 그럼 얘기해줘. 근데 진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친구는 나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쁠 거다. 응? 하지만 이게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건 사실은 약간은 그 퍼미션 책이라고 말하거든요. 상대방의 그 허락을 구해서 직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나에게 속상해갖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게 돼요. 근데 그 말이 기분 나빠도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쁜 것을 인정하고 리더에게서 다른 걸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너 안 될 거야. 근데 기분 나쁘다고 나 교회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제 후배 중에 정말 그 내가 그 인정하고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영 아니라서 내가 지금 그 서민재 선생님에게 했던 그 프로세스를 사용했어요. 실제로 내가 당신에게. 근데 그 사람 나하고 함께 하는 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럼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냐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의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가능성이 진짜 없어. 그러면요 본인은 막 계속 하는데 물론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잘못 볼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내가 잘못 볼 가능성도 개연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선택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보는 바를 이야기해도 되겠냐라고 묻고 예 하면 내가 보는 바를 얘기했을 때 당신 마음 아플 수 있다. 그래도 되겠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물었는데 이야기했는데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기분 나빠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당신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끊기는 게 맞아요. 왜? 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도와줘도 별로 없습니다. 전 리더십과 코칭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도와주는 거지만 죄인은 끝까지 도와주는 거지만요 인간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예 돕는 건 돕는 거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지원하는 형태는요 안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35분인데요. 1시 30분에 시작해서 3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11시에 시작해서 12시 30분 동안 이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꼬박 100분짜리인데 90분 안에 하여튼 빨리 끝낸대요. 자, 1번, 2번을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시 30분에 제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줌은 제가 켜놓을게요. 그대로요. 고맙습니다.